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어느 것인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죠. 국토계획법.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보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소규모 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수단이다. 소규모 개발을. 그러니까 모든 개발은 행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왜? 헌법 122조에 국토 효율적 이용이 나옵니다. 국토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100평, 200평 같은 조그만 것까지 전부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도저히 미칠 수도 없고, 또 사유재산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좀 간이하게 허가를 해준다는 건데, 말은 간이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시면 쉬울 수도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림 보시면 나오죠. 공공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이런 상태를 나름대로 도로를 좀 확보를 제대로 해서 계획적 개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건축하려는 대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건축하려고 하는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임야나 전, 답, 과수원일 때는 그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모양과 성질을 바꿔야죠. 대로. 그래서 개발행위를 받아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옆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래갖고 5가지 그림이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고, 2번째는 형질 변경에 대한 그림이 있고, 3번째는 토속 재치 그림이 있고, 4번째는 토지 분할, 5번째 적치 행위, 쌓아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5가지 목적 사업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받아라 이 말이죠. 물론 원칙은 받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목적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맹지 탈출을 위해서 진입로를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2번째, 형질 변경. 그러니까 진입로, 현황 도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진입로를 만들려면 형질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진입로에 대한 형질 변경. 그걸 이제 대상 5가지 중에 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건축허가 신청자가 갖춰야 될 접도 의무는 결국 기존의 도로에 연결하는 방법이지만,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도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에다가 만약에 연결을 할 때, 이럴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있는데 뒤에 잠깐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업무는 전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대행해 주기 때문에 깊이 알 필요는 없고, 그 측량사무실에서 설명할 때 이해는 좀 말귀는 알아듣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아까 형질 변경이 뭔지 이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형질 변경.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목적으로 받게 되는데, 형질 변경은 뭐냐? 그 그림에 나왔죠? 그림에 보면 형질 변경은 첫 번째가 성토, 절토. 그러니까 그림 그 2가지 지금 해놓았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이렇게 만약에 임야가 있다. 그럼 임야를 깎아내서 여기다 건축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깎아서. 그럼 이걸 깎아내는 걸 보고 이제 절토 그러는 거죠. 절토. 또 반대로 여기를 요렇게 해서 성토를 해야 되겠다. 성토.
해서 마당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럼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내니까 성토입니다. 쌓는다 이 말입니다. 성토. 그 다음에 정지. 정지는 이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고른다 하는 그런 게 정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포장하는, 뭐 포장은 세멘트 포장도 있고 아스크 포장도 있고 돌을 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여기가 물이라면 매립을 하는 거죠. 매립. 이렇게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은 5가지 정도로 합니다. 자, 5가지.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하며 개발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일정 범위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용도 지역에 따라 개발 상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용도 지역별로.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3,000평까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그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도시계획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일정 면적 이상 추가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용도 지역에 다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인데, 자, 형질 변경도 이런 게 있죠. 개발 면적에 따라서 진입로의 형질 변경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까지는 4m의 진입로가 확보돼야 되고 5,000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는 6m가 확보돼야 되고 3만을 넘으면 8m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 이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 접속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법보다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 때는 어땠어요? 현황도로를 지목도 상관없고 분할도 안 한 상태에서 현황도로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발행위로 오게 되면 분할도 해야 되고 지목도 바뀌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엄격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참 예외적으로 주택에 한해서는 일종 근생 포함해서요. 주택에 한해서는 이 진입로가 4m의 진입로가 없고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건축허가는 당연히 진입로 규정이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5,000에서 3만 미만은 6m, 3만 이상은 8m라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이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나머지 진입로 기준은.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뭐냐? 마을 안길 농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뭔가를 카페를 짓거나 펜션을 짓기 위해서 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목이 대가 아니면, 또는 대와 6가지 지목이 있었죠. 창고용지, 주차장용지, 학교, 공장, 이렇게 6가지 이미 형질 변경이 완료된 6가지 지목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지목이 아닌 대지와 또 그 대지로 연결되는, 대지가 공로로 연결되는 현황도로는, 그러니까 진입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맹지를 판단하고 또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지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책에 보면 2절 분야별 검토사항, 그래서 3-2-5 기반시설.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건축법에 적합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대지와 도로 관계는 접도 의무를 얘기합니다.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건축법에 적합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통과다 이 말입니다. 자, 기반시설은 이렇고요. 첫 번째 진입도로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할 때 기반시설은 또 어떻게 보느냐. 도로는,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또는 시군도 또는 농어촌 도로에 접속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6m 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농어촌 도로에. 물론 농어촌 도로도 경지정리 때 만들어 놓은 농도는 3m이죠. 그래서 그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그 밑에 뭐가 있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일종 근생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4m, 6m, 8m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그 사항을 보십시오.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 등 교통 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m, 6m, 8m 진입로 규정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진입로 때문에 속을 썩는 태양광은 어떤 문제냐? 산지관리법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주침에는 또 예외가 있죠. 위에 1, 2, 3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에는 산지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있죠? 보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기준 거기에 가보면 기존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없이는 태양광도 못 해준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가 없으면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부에 상수도를 못하죠. 뭐 지방 상수도 있고 마을 상수도 있고 이제 간이 상수도죠. 이런 것들은 그쪽에 연결을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고요. 하수도가 없으면 또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생활하수를 버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일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기반시설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이제 그래서 오수는 하수 중에 오수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과 연결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마을 하수도 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전국에 다 깔을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만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공공하수 처리 시설 멀리 떨어져서 그 관로를 연결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이것도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그런 과다한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마을 하수도에 연결해도 되고 또 개별적으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일정 기준치 이하로 환경법이 정하는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뭐 구거나 아니면 뭐 하천에다 버리면 된다 이런 의미죠.